자, 봅시다. 자,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는 삼각함수에 대한 덧셈 정리, 사인부터 볼게요. 덧셈 정리가 필요한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여러분 특수각으로 알고 있는 거 몇 도 있어요? 0도, 30도, 45도, 60도, 이렇게 90도 이렇게 있잖아, 맞죠? 거기에 덧셈 정리를 추가를 하면 특수각으로 15도랑 75도가 늘어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덧셈 정리 공식을 어떻게 써먹는지 알아야지 우리가 그 공식을 사용해서 나머지 특수각을 찾겠죠. 자, 일단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입니다. 각을 두 개를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해놨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사인 알파 코사인, 봐봐, 이 책에 적혀있는 거 보이죠? 105쪽에 이거 다 외워야 된다, 얘들아. 이거를 나는 사코코사로 외웠는데 뭐 알아서 외우면 됩니다. 사코코사, 사인은 사코코사. 네. 사코,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코사. 자, 보이죠? 맞지?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자, 사인 75도를 이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찾겠어? 60, 15. 60, 15를 하면은 15도를 우리가 모르잖아. 그러면 사인 45도 더하기 30도 이렇게 하면은 사인 75도 만들어지죠? 네. 자, 그럼 공식 그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사, 코, 맞죠? 더하기 코, 사, 요렇게 되겠습니까? 자, 이거 하면 얼마?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자, 코사인 30도 그는 얼마? 코사인 30도 맞네. 와, 난 1이요. 뭐 하는 거 있지? 대단하다 너 진짜.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 더하기 코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사인 30도 2분의 1 맞죠? 됐니? 자, 더해보니까 4분의 루트 6 더하기 4분의 루트 6 루트 2 맞죠? 4분의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하는 사인 75도 특수각입니다. 외워야 되겠죠? 사인 75도를 이제 여러분들이 쓸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사인 15도까지 특수각으로 등장을 합니다. 사인 15도 근데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자, 사인 15도 45도 빼기 사인 45도 빼기 30도 하면 사인 15도 만들어지죠? 그럼 여기에 뭐가 붙겠어? 마이너스. 그럼 얘가 4분의 루트 6 빼기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되겠지.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코사인 덧셈 정리.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라고 되어 있는데 코사인은 약간 사인이랑 반대 느낌으로 외우면 되거든요. 이것도 이제 내가 배울 땐 코코사사로 외웠는데 뭐 알아서 외우세요. 자, 코, 그 다음에 싸 들어가면 되는데, 자, 아까 말했듯이 사인과 코사인은 부호를 반대로 가져가는 습관을 외우고 있으면 뭐 자기 편할 때 외울 수 있겠지만 이렇게 공식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는 뭐겠어?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쵸? 되겠니?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코사인 75도를 구하려고 합니다. 코사인 75도 어떻게? 75도를 똑같이 45, 30 하면 어떻게 돼요? 코사인 45도 곱하기 코사인 30도 마이너스 사인 45도 사인 30도 이렇게 맞습니까? 됐죠? 자, 그럼 이거 얼마? 2분의 루트 2 곱하기 이거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얘가 2분의 루트 2얘가 2분의 1 맞죠? 맞지? 이거 얼마? 4분의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지?
되겠죠? 이걸 근데 구할 필요가 없었던 게 우리 삼각함수의 성질 중에서 사인과 코사인은 보각공식이라는 게 있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90도일 때 사인과 코사인의 값이 같아요. 맞지? 무슨 말? 사인 15도랑 뭐랑 같을 거고요. 코사인 75도랑 같을 거고 사인 75도가 코사인 15도랑 같을 거예요. 그쵸? 이해되겠어? 그래서 코사인 15도는 형식 안 써봐도 뭐가 돼야 되겠다. 4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가 되겠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이거 외울 때 75도, 15도 종류 외울 때 하나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사인 15도만 하나만 기억하면 되겠다. 왜? 4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 맞죠? 아니, 4분의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죠. 맞지? 사인은 각이 작을 때부터 90도까지 값이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플러스로 갔다 생각을 하면 되고요. 코사인 반대잖아. 맞죠? 값이 작아질 테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형태는 같죠. 맞지? 그리고 뭐 4분의 루트 6, 루트 2는 뭐 자기 편할 대로 숫자만 안 까먹으면 되니까. 맞지? 자, 근데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덧셈 정리는 단순 계산 문제라서 그렇게 막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진 않는데 얘가 좀 많이 나와요. 자, 덧셈 정리하려면 뭐가 있다 또? 삼각함수에서 나오는 뭐 사인 코사인 다음 뭐 있어? 탄젠트가 있잖아. 맞죠? 요게 이제 책을 보면은 보자. 필수 예제. 자, 110쪽 한번 보세요. 110쪽에 110쪽에 펴보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라고 하는 단원이 내용이 있는데 이때 이제 탄젠트의 덧셈 정리를 사용해서 풀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럼 탄젠트의 덧셈 정리를 두 직선이 이루는 각과 무슨 관계가 있으니까 그걸 쓰겠어. 탄젠트랑 각이랑 무슨 관계 있어요 여기서? 직선이 이루는 각과 탄젠트 수직. 무슨 관계가 있죠? 평행. 아니 그런 관계 말고 그런 관계 말고 우리 중3 때부터 배웠어요. 직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데? 기울기가 뭐랑 같았다? 탄젠트랑. 자, 봅시다. 봐봐. 그럴 수 있지. 자, X축과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겠어? 자, 여기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4예요. 자, 이거 직선 기울기 얼만데요? 기울기 X의 증가량 3분의 Y 증가량 4니까 Y절편 3 이렇게 직선을 만드시고 우리가 썼잖아. 맞죠? 자, 여기서 기울기 3분의 4가 뭐냐면요, 이 X축과 이루고 있는 이 각에 대해서 요거분의 요거의 비율을 우리가 기울기라고 하잖아. 맞죠? 근데 여기가 무조건 뭐일 테니까 직각일 테니까 요거 연결해보면 삼각형의 밑변분의 높이가 기울기가 된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가 뭐가 된다? 이 1차 함수의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죠. 맞지? 기억납니까 이네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탄젠트의 덧셈 정리를 활용한 문제가 나타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것도 공식이니까 자, 불러보세요.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분의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쵸?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요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분의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되겠습니까? 자, 이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나중에 탄젠트 뭐 75도 이딴 값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를 우리가 재려고 하는 문제들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배각 공식이라는 건데, 자, 봐봐. 예를 들어 사인 60도라고 하면은 이게 우리가 사인 30도 곱하기 2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각을 2배를 했으니까 값이 2배가 되는 건 아니잖아. 맞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얘기는 할 수가 있죠. 사인 2 곱하기 30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잖아. 그쵸? 60도를 6 곱하기 30으로 나타낼 수 있죠. 자, 그래서 배각 공식이라는 거 이런 거예요. 사인 2 알파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 각을 2배를 했을 때 얘를 공식화하면 2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라고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엄청 자주 나오는 거예요. 자 봐봐. 자 이걸 백악공식대로 쓰면 뭐라고 할 수 있겠다. 백악공식대로 쓰면 뭐라고 할 수 있다? 2 사인 알파가 여기서 뭐? 30도 곱하기 코사인 30 맞죠? 그럼 2분의 1 곱하기 2분의 루트 3 곱하기 2 하면 얼마? 2분의 루트 3이고요 맞지? 그게 뭐예요? 사인 60도의 값이잖아 그쵸? 맞습니까? 자 그래서 백악공식은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 건데 그러면 사인 2알파는 왜 2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가 될까? 라고 물어보면 앞에서 배웠던 뭐를 사인 덧셈 정리를 사용을 해보면 돼요. 자 이건 뭐겠어? 뭐라고? 사인 알파 코사 사코 코사 맞죠? 더하기 코사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쵸? 되겠어? 자 그러면 사인 2알파는 뭐라고 하면 돼? 사인 알파 플러스 알파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쵸? 그럼 베타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알파가 들어가면은 뭐예요?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알파 더하기 사인 알파 더하기 코사인 알파 즉 사인 알파 더하기 코사인 알파 두 개가 생겨버렸죠. 그러니까 뭐가 됐다? 2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됐죠? 자 억지로 외우는 거 아니야. 코사인 법칙 코사인에 대한 덧셈 정리, 사인에 대한 덧셈 정리, 탄젠트의 덧셈 정리를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백악공식은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자 그럼 봐봐 다시 한번 해볼까?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뭐라고 했죠? 코코사스 맞죠?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오케이? 됐죠? 자 이걸 가지고 그러면은 코사인 2알파를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공식이 있는데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저것만 생각해 보세요. 뭐가 되겠어? 베타 자리에 뭘로 바뀌면 돼? 코사인 2알파니까 코사인 알파 더하기 알파겠죠? 그럼 베타에다가 뭐를 집어넣으면? 알파를 집어넣으면 얘가 뭐가 돼요 그러면?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알파니까 코사인 제곱 알파 맞죠? 그리고 마이너스 얘는 또 뭐가 되겠어? 알파로 바꿨죠. 베타를 알파로 바꾸면 2알파 맞죠? 사인 제곱 알파 이게 뭐다? 코사인 2알파의 공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되겠니? 자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또 공식화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코사인 제곱 알파 얘가 얼마예요? 1이잖아 맞죠? 자 그럼 여기서 봐봐 코사인 제곱 알파를 뭘로 만들 수 있어? 코사인 제곱 알파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되겠지? 자 얘를 뭐라고?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로 만들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니까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알파 이렇게 식을 바꿀 수 있겠죠. 그럼 뭐도 가능하겠어? 사인 제곱 알파를 뭘로 하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알파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뭐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알파 넣으면 뭐가 되겠어요? 2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공식도 만들 수가 있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공식들이 다 외워야 되는 건 맞는데 어떻게 해서 얘들이 나왔는지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선뜻 생각이 안 나더라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 볼 수 있잖아요 공식들을.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 뭐 있다? 탄젠트 2알파. 자 이건 뭐겠어? 탄젠트 2알파는 베타를 뭘로 바꾸면 돼? 알파로 만들면 뭐가 되겠다?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알파분의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알파니까 2 탄젠트 알파 이렇게 공식화할 수 있겠죠. 되겠니? 자 그리고 페이지 107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이름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삼각함수의 반각 공식이에요. 맞죠? 자 지금까지 공식이 세 종류가 나왔어. 뭐가 나왔어? 처음에 덧셈 정리, 그 다음 배각 공식, 그 다음에 반각 공식. 이거는 이제 지금 교육과정에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외울 필요가 없다 라고 하고 싶지만 외우세요 이거. 왜냐하면 이걸 교육과정에서 사라지게 만든 이유가 뭐겠어? 안 외워도 문제 풀 수 있으니까 그냥 만든 건데 이걸 외우고 있어야지 문제들이 쉽게 풀려요. 몰라도 문제 풀 수 있지만 외워야지 문제가 훨씬 쉽게 풀려요.
그리고 나서 또 짱나게 반각공식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3배각공식이라고. 토 나오죠, 맞지? 근데 너네 때는 이제 3배각공식 진짜 아예 없어졌어요. 그거는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 공식 하나 더 외워서 쓰는 건데 3배각공식을 쓸 일이 아마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 107페이지에 있는 뭐를 봐야 된다? 반각공식. 자, 반각은 뭐냐면요, 사인해서 어떠한 각의 반을 해서 2분의 알파를 만들 건데, 이게 특이하게 그냥 2분의 알파가 아니죠. 뭐라고 돼 있어요? 각의 반을 해놓고 제곱을 붙여놨어요. 사인 제곱 2분의 알파. 이게 이제 반각공식입니다. 오케이? 자, 이거 뭐라고 돼 있습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아까 외우기 쉽게 뭐라고 사인과 코사인이 같은 공식에서 부호를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 했죠. 맞지? 이건 뭐라고 하면 되겠다.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이렇게 공식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이거는 특강이라서 특강에 있는 부분에 교육과정이 없는 거니까 증명 같은 건 그냥 무시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이것도 증명을 뭘 통해서 할 수 있냐면, 혹시 하고 싶은 사람은 증명을 배각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면 됩니다. 배각공식. 자, 이거 2분의 알파를 아니다, 하지 맙시다. 굳이 뭐 머리 아프게 맞죠? 할 필요가 없는 걸 우리가 굳이 선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탄젠트 제곱 2분의 알파입니다. 탄젠트 제곱도, 탄젠트는 사실 억지로 외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탄젠트는 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사인 코사인과 무슨 관계에 있다,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얘가 탄젠트잖아, 맞죠? 그럼 탄젠트 제곱 알파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코사인 제곱 알파분의 사인 제곱 알파 이렇게 하면 되잖아, 맞죠? 즉, 요거분의 요거 할 거 아니야, 그쵸? 요거분의 요거 하면 어떻게 되겠어? 1 플러스 코사인 알파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이거보다 이거 하면 이 약분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뭐라고 할까? 사인 제곱 알파를 저 반각공식을 이용해서 쓰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거 책에 나오나? 나와 있네. 자, 이걸 그대로 써봐봐. 뭐라고 해요? 그냥 여기 얘가 2분의 알파잖아, 맞죠? 여기는 알파잖아, 맞죠? 근데 반각공식을 사용하고 싶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2알파를 써봐라 이 말인 거거든요. 반각공식을 사용할 거면 2분의 2알파가 알파 맞죠? 그럼 2분의 2알파라 생각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알파 이렇게 쓰면 사인 제곱 알파 이렇게 표시도 가능하죠. 맞지? 이 반각공식과 배각공식 사실은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진짜 제일 삼각함수에서 쓸데없는 부분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니 배각공식, 반각공식 나오는 이쪽인데,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요 뒤에 보면은 삼각함수의 합성이라고 나올 거거든요. 여기 보이죠? 요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배각공식, 반각공식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배우기 위해서 전 단계에서 요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할 거 없어. 그냥 공식만 머릿속에 있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사인 알파가 13분의 5고요. 사인 베타가 5분의 3입니다. 자, 그랬을 때 자, 구하라는 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는데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라 했습니다. 자, 이건 뭘 구해야 되는 문제다 얘들아? 뭘 구해야 돼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걸 계산하면 되는 문제예요.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맞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인 알파랑 사인 베타는 줬어요. 이거 두 개. 근데 코사인 알파랑 코사인 베타는 안 줬죠? 맞지? 자, 그래서 이걸 보고 진짜 답답한 게 책에 보면은 코사인 알파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게 뭘 사용을 한 거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니까 코사인 제곱 알파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코사인 알파는 풀마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제곱해서 169분의 25 그래서 169분의 144니까 13분의 이렇게 풀고 있잖아요. 맞죠? 책에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지 말자고 했죠?
어떻게 하자 했지? 알파의 각이 13분의 5가 되도록 하는 사인 13분의 5가 되도록 하는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맞지? 13분의 5 이렇게 되겠죠? 사인 알파. 그럼 여기가 5대 12대 13이잖아. 그쵸? 되겠지? 그려놓고 코사인 알파를 적으면 되죠. 코사인 알파 그럼 뭐겠어? 13분의 12 이렇게 바로 정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야? 부호는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린 건 부호 무시하고 그린 거니까. 여기서 제1사분면의 각 알파 베타니까 모든 각의 값은 양수겠죠. 마찬가지. 그러면 사인 베타도 5분의 3이면 베타라는 각으로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여기가 5분의 3 이게 사인 베타겠죠. 그럼 여기는 3대 4대 5일 테니까 맞죠? 여기가 4겠죠. 그럼 코사인 베타는 뭐라고 쓸 수 있다? 코사인 베타는 그림을 보니까 바로 5분의 4라고 할 수 있고요. 1사분면이니까 양수겠죠. 맞죠? 그럼 4개 다 하니까 여기 숫자 집어넣고 계산하는 문제겠다 이 말인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뒤에 구하라는 거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자 이거 뭐라고? 코사인은 더선정리가 코코사사 맞지? 그래서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부호 바뀝니다. 맞죠? 뭘로?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요거 계산은 4개 다 있으니까 그냥 계산하는 문제다 이 말이지. 자 굳이 할 것까지는 없는데 여러분의 공식이 익숙해져야 되니까. 자 이건 뭐였고요?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맞죠? 맞죠? 그럼 여기서 탄젠트 알파는 뭐예요? 탄젠트 알파는 12분의 5 그쵸? 탄젠트 베타는 4분의 3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치? 자 봅시다. 그 다음 내용이 자 영어는 그냥 뭐야 공식 그대로 숫자 넣는 문제니까 학교 시험에서도 이렇게까지 간단하게 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시험 출제자의 생각으로 본다면 되게 단순한 문제고 공식만 외워서 숫자 끼워 넣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로 적합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덧셈 정리, 순수하게 덧셈 정리로만 문제를 내면 필수예제 6번 이걸 무조건 낼 겁니다. 학교 시험에서는요. 뭐냐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자 이게 봐봐. 자 간단하게 내용을 보면 뭐 별건 아닙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직선이 있다 칩시다.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있는 직선이 있을 때 y는 m-x 플러스 n-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이 그래프가 x축과 이루고 있는 이 각을 세타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직선의 기울기가 m이므로 뭐가 되겠다? 탄젠트 세타가 m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겠죠. 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 각의 크기를 세타 다시라고 할게요. 그 말은 또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탄젠트 세타 다시가 이 직선의 기울기니까 m 다시다 이렇게 물어보겠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를 물어볼 거예요.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 어디? 요거 둘 중에 예각을 물어볼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 각을 구하는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돼요. 이 각의 크기. 자 그러면 뭘 이용을 해요? 삼각형의 각의 성질을 이용하면 두 내각의 크기의 합은 세타 더하기 x는 뭐랑 같다? 세타 다시랑 같다 이 말인 거잖아. 그쵸? 되겠지? 자 그러면 x를 우리가 세타 다시 마이너스 세타라고 표시를 하면 이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는 직접적으로 구할 수 없지만 그 각의 크기가 이루고 있는 탄젠트 값은 우리가 구할 수 있죠. 탄젠트 x라고 적으면 뭐라고 쓸 수 있으니까 탄젠트 세타 다시 마이너스 세타라고 쓸 수 있으니까 뭐를 이용을 해서 1 플러스 탄젠트 세타 다시 곱하기 탄젠트 세타 분의 탄젠트 세타 다시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해가지고 1 플러스 m 곱하기 m 다시 분의 m 다시 마이너스 m 이런 식으로 그냥 답이 나오는 문제다 이 말인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어떻게 접근한 건지 문제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아예 이거를 그냥 공식화 해가지고 외우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오케이? 근데 웬만하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직선이니까 자기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그려보는 게 헷갈리지 않고 괜찮을 거거든요. 자 볼게요.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4랑 y는 2x 플러스 5가 이루고 있는 각의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탄젠트 세타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기본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직선의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얘들아. 자 요거 기울기 마이너스 3이고 y좌표는 얼마? 4종 대충 y좌표는 4의 기울기 마이너스 3대죠. 이렇게 껐다 칩시다.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각의 크기는 반드시 x축의 양의 방향과 직선의 이동은 이 각의 크기를 우리가 기울기로 탄젠트로 값을 잡는 거죠. 맞지? 되겠니? 자 그럼 요거는 y좌표는 얼마고요? 5고요. 맞지? 기울기가 2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이따 칩시다. 되겠지? 자 그러면 요 각도 역시 이 각이 이루고 있는 각이 탄젠트 값이 기울기 2가 되겠다 이 말인 거잖아. 그쵸? 되겠지?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하는 이 예각의 크기 여기를 세타라고 얘기를 하자 이 말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를 내 마음대로 뭐 알파, 베타라고 한번 해봅시다. 됐죠? 그럼 알파라고 잡는 순간 뭐가 생겨버려요? 이 직선의 기울기인 2의 값이 탄젠트 알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맞지? 그러면 이 직선이 이루고 있는 이 각의 크기에 대한 탄젠트 값이 이 직선의 기울기인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3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되겠지? 자 그럼 여기서 뭐가 성립을 해야 된다? 삼각형을 보니까 알파 플러스 세타가 뭐랑 같다? 베타랑 같다 이 말이죠. 되겠습니까? 잘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세타가 뭐가 돼? 베타 마이너스 알파까지 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럼 뭘 구하랬어? 탄젠트 세타를 구하라며. 맞죠? 그럼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랑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치? 그러면 이거는 덧셈 정리에 의해서 뭐라고 한다?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됐죠? 자 여기서 하나 일단은 계산하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계산하면 이게 뭐예요?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곱하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2랑 마3 곱해가지고 맞지? 그 다음에 여기 뭐야? 마3 빼기 2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지? 됐죠? 자 그래서 답이 얼마다? 1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탄젠트 세타가 얼마다? 1이다. 맞죠? 이건 특수각이니까 만약 세타의 크기를 물어봤으면 구할 수 있어야 되죠. 세타의 크기는 얼마? 4분의 파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45도니까. 그쵸? 근데 여기는 보통은 이제 특수각으로 안 나오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탄젠트 세타의 값만 적어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공식화를 하고 싶으면요 이게 그림이 되게 애매할 때가 있어요. 어디가 예각이고 동각이고 헷갈릴 때. 그러면은 그때 무슨 짓을 하냐면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예각의 크기의 탄젠트의 값을 물어보잖아. 맞죠? 그럼 예각이란 말은 0도부터 90도 사이의 각이고요. 맞죠? 4분면 위의 각으로 친다면 1, 4분면의 각이니까 탄젠트 세타는 무조건 무슨 값으로 나와야 된다? 부호가 양수. 그러면 이 계산 결과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치자. 마이너스 1로 나왔다고 치자. 그래도 여러분 무시하면 됩니다. 뭐 하면 될까? 절대값 씌우면은 무조건 예각으로 만들어지는 탄젠트 값의 각이 크기가 되겠다 이 말인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예 공식화해서 외우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여기다가 대충 숫자만. 왜냐면 얘랑 얘가 뭐겠어? 마이너스 3이랑 2랑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니까 그냥 여기다 숫자를 그냥 바로 써요. 얘 해가지고 빼기 저거 두 개 하면 얼마? 마이너스 6 맞죠? 분해. 그럼 알파 탄젠트 알파 빼기 탄젠트 베타 빼기 마3에서 5를 적었다 치자. 그럼 뭐가 나와버리는 거야? 마이너스 1 나오잖아. 근데 답이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없다고 예각이니까. 그래서 뭘 붙이자고? 절대값. 그러면 1로 쓸 수 있잖아요.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그래서 아싸리 그냥 요걸 공식화해서 외워버려도 되는 단원이다 이 말인 거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뭐 보면 뭐 예를 들어 109번에 똑같이 풀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여기에다가 뭐 마이너스 5분의 1과 3분의 1을 그냥 집어넣고 양수 구하면 되는 문제다 이 말이죠. 사실상 이해되겠니? 자 봅시다. 자 코사인 알파가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 자 그리고 알파는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제 2, 4분면의 각이에요. 맞죠? 그럼 여기선 누구만?
사인만 양수예요, 맞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 볼 때는 진짜 누구야 자꾸? 민준이야? 자, 코사인 알파가 4분의 3이 나오게. 부호는 무시하게. 부호는 무시해서 자, 알파 이렇게 대충 해요. 코사인 알파가 4분의 3이 나오게 표시를 합니다, 그쵸? 그럼 여기가 얼마겠어? 루트 7이겠죠, 맞지? 그럼 뭐를 확인할 수 있어? 사인 알파는 뭐? 4분의 루트 7. 탄젠트 알파는 3분의 루트 7 쓸 수 있죠? 되겠지? 그래 놓고 2, 4분면이니까 사인은 양수 탄젠트는 마이너스. 이렇게 하나의 값만 가지고 나머지 사인 탄젠트까지 적어놓고 시작을 하자 이 말이죠. 되겠지? 어차피 이거 필요하겠죠, 문제 풀 때. 자, 그래서 1번에 자, 사인 2알파를 구하랬어요. 사인 2알파가 뭐라고? 2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알파. 요거 곱해서 2 곱해라 이 말인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코사인 2알파. 자, 코사인 2알파는 뭐다?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 맞죠? 맞지? 근데 요것도 약간 센스가 있는 사람이면 요거를 안 구하고 바로 알 수 있죠. 어떻게? 코사인만 갖고 어떻게? 2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이렇게 변형 가능했잖아, 맞죠? 그럼 코사인 알파만 알아도 이거 값 찾을 수 있죠. 오케이? 탄젠트 2알파. 탄젠트 2알파는 뭐였다 얘들아? 이게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알파 분의 2 탄젠트 알파 이렇게 되겠니? 그래서 탄젠트 알파에 3 마이너스 3분의 루트 7 대입해가지고 계산만 하면 되고요. 아니면 어떻게 해도 되겠어? 탄젠트 2알파 계산하기 싫은 사람은 요거분의 요거 계산하는 거 요거분의 요거 해도 탄젠트 2알파가 되겠죠, 제곱 알파가. 오케이? 자, 바로 넘어갑시다. 삼각함수의 합성. 자, 볼게요. 자, 삼각함수의 합성을 덧셈 정리를 하고 나서 배우는 이유가 있겠죠. 덧셈 정리를 알아야지 그걸 사용을 해서 합성을 하는 건데, 그러면 합성이라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예를 들어 우리가 4 사인 세타 더하기 3 코사인 세타라고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 덧셈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만약에 여기가 뭐 4 사인 세타 더하기 뭐 3 사인 세타 이런 건 덧셈 되잖아. 7 더 사인 세타 이렇게 하면 되니까, 맞죠? 네. 자, 근데 사인과 코사인을 덧셈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의 삼각함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삼각함수의 합성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되겠어? 자, 다시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얘가 뭐라고 얘들아?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죠? 되겠습니까? 자, 요 공식을 사용해서 얘를 하나로 묶어볼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다? 요렇게 생겨 있는 걸 거꾸로 되돌리면 사인 코사인 붙어 있는 두 개 합한 거를 어떻게 사인 하나짜리로 만들어 버린 거랑 똑같은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거 공식화가 되어 있는데, 자, 페이지 112쪽에 보면 공식 되어 있죠? 자, 보세요. 자, A 사인 세타 플러스 B 코사인 세타라고 되어 있잖아, 맞죠? 자, 공식화 되면 여기에 앞에 뭔가 하나 붙어 있어요. 뭐라 붙어 있습니까?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붙어 있고요, 맞지? 맞니? 자, 그 뒤에 뭐라 붙어 있다?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들어야 되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가 무슨 생각이 들까? 알파가 뭐냐 이거예요. 갑자기 알파가 어디서 나오냐 이 말이야, 맞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만 있는데 갑자기 각이 알파는 어디서 등장하냐 이 말인 거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이게 공식화 이렇게 되는 걸 역으로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곱하기, 자, 이건 뭐라고 정리할 수 있어? 사인 세타 코사인 알파 더하기
코사인 세타 사인 알파 이렇게 전개를 할 수 있죠. 맞습니까? 맞죠? 자, 그럼 여기에는 세타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알파는 우리가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 알파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쵸? 맞지? 자, 그럼 여기서 알파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돼요. 뭐냐면 사인과 코사인의 앞에 붙어있는 계수 있죠. A랑 B 맞지? 이거를 좌표평면 위에 X 좌표, 좌표평면 위에 Y 좌표로 찍은 점을 하나 찍어볼게요. A, B를 이렇게 점을 하나 찍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A, B를 원점에서 이렇게 그었을 때 만들어지는 X축과 이루고 있는 이 각의 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알파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진짜 구분 잘해야 돼. 세타 알파. 자, 그럼 봐봐. 요 길이가 얼마인데 얘들아? 요 길이가 얼마죠? 여기 A, B잖아. 맞죠? 루트 제곱 플러스 B 제곱 보이죠? 맞지? 자, 그럼 여기서 사인 알파는 뭐라고 할 수 있지 얘들아?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분의 B 이렇게 될 거고요. 맞죠? 맞지? 자, 그럼 코사인 알파는 뭐라고 할 수 있겠어?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분의 요거분의 요거니까 얼마? A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보세요. 자, 요거를 이렇게 분배를 할 건데 이렇게 분배를 할 건데 잘 봐봐. 얘랑 코사인 알파를 곱해볼게요. 그럼 뭐가 돼요? 얘랑 코사인 알파 곱하면 A가 되겠죠? 맞지? 그럼 얘는 뭐가 돼요? A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만들어지죠? 맞지? 더하기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알파가 뭔데요? 사인 알파가 이거잖아. 맞죠? 여기다가 뭐를 곱할 거야? 얘를 곱해서 분배를 하면 또 약분돼서 뭐만 남는다? B가 남겠죠? 맞지? 그러면 B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즉 요렇게 표시되어 있는 값을 요렇게 거꾸로 만들어냈습니다. 맞죠? 요렇게 만들어내는 걸. 자, 요렇게 되어 있는 거를 하나로 표현하는 것이 뭐가 된다? 삼각함수의 합성이라고 불리우는 애들이고. 맞지? 그 합성의 증명은 이 식을 덧셈 정리를 통해서 역연산으로 찾아가 보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정리할게요. 그러면 자, 요거 하나만 적어볼까요? 뭐라고 써야 돼 그러면? 루트 더하기 3의 제곱 루트 4의 제곱 3의 제곱하면 루트 25니까 5 5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 요렇게 바꿀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됐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A 사인 세타 플러스 B 코사인 세타 두 개의 사인 코사인 붙어있는 이 식을 하나로 합칠 거예요. 어떻게?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곱하기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로 바꿀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친구는 누구? 이 알파라는 각인데 맞죠? 그 알파는 뭘 의미한다? 좌표평면 위에 사인과 코사인의 개수 A, B랑 원점과 이루고 있는 이 각의 크기를 뭐라고 하면 되겠다? 알파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혀 있으면은 사인 알파를 뭐라고 쓰겠다?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분의 B다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적어주면 돼요. 사인 알파를 뭐라고 쓰면 되겠다? 사인 알파는 여기 알파가 뭔지 모르니까 알파를 표시해줘야 돼. 사인 알파는 5분의 자 봐봐 5분의 자 4,3이니까 4,3 여기에 이러고 있는 이 각의 크기 알파라고 했잖아. 맞죠? 그러니까 요 길이가 얼마예요? 5죠. 맞지? 요 길이가 얼마? 3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사인 알파를 뭐라고? 5분의 3이라고 표기를 해주면 돼요. 그럼 코사인 알파를 뭐라고 표기하면 되겠어? 5분의 4다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은 알파에 대한 내용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다 이 말인 거지. 이해 되겠습니까?
점점 난해해지고 있죠, 맞지? 솔직히 이런 생각 드는 애들 있을 거예요. 뭔 외계어 같이 이런 생각이 드는 애들도 있을 거긴 합니다, 맞죠? 왜냐하면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게 솔직히 지금 와닿지는 않거든요. 이거 가지고 무슨 문제를 풀 건지 이런 것들이 그런 느낌은 들 수 있지만 그래도 할 줄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봐봐. 덧셈 정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사인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사인도 있지만 뭐도 있다? 코사인도 있다 이 말인 거야, 맞죠? 됐지? 자, 그럼 봐봐. 여기에 A 사인 세타 더하기 B 코사인 세타를 사인에 대한 덧셈 정리를 사용해서 저렇게 표시를 했잖아요, 맞죠? 그럼 덧셈 정리가 사인 덧셈 정리 말고도 뭐가 있었다? 코사인에 대한 덧셈 정리도 있었잖아, 맞죠? 그걸 이용해서 하나 더 만들 수 있어요. 뭘로?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뭘로 표현해서? 코사인으로 표현해서요, 맞죠? 그것까지 증명하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증명은 이거 앞에서 하나 했죠, 사인 맞죠? 이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증명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112쪽에 보면 상관함수의 합성이라고 해가지고 위에 1번, 2번 두 개 나와 있는 거 보이죠, 맞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공식화 하면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베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럼 여기서 또 이제 짜증나게 뭐가 바뀌었어요. 뭐 여기서는 알파인데 여기서는 뭐다? 베타. 다른 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알파랑 베타가. 그럼 여기서 베타는 뭘 말하는 걸까?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증명 안 했으니까 모르겠죠. 자, 아까는 뭐였어요, 알파가? A, B에서 이루고 있는 각이었죠. 그럼 A, B 말고 반대로 B, A를 점을 찍어서 이렇게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를 베타라고 세팅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자, 덧셈 정리를 이용한 합성 문제 한번 볼게요. 필수예제 8번. 익숙해져야 돼. 얘네들이랑 친해져야 됩니다, 얘들아. 자, 지금 2 사인 세타 플러스 루트 3 코사인 세타 플러스 3분의 파 있다고 생겨먹은 걸 어떻게? R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로 바꿔라 이 말이야. 합성하라 이 말이야, 맞죠? 자, 잘 보세요. 이건 바로 시작부터 기본이 아니죠. 합성을 시키려고 하면 기준이 뭐예요? 여기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이게 같아야 돼요, 각이, 맞죠? 근데 오케이, 사인 세타 되겠는데 여기 뭐예요? 코사인 세타가 아니네? 세타 플러스 3분의 파이죠? 뭔 짓 해야 되겠다, 이것도. 세타로 바꿔야 되겠죠? 뭘 하면 바뀌겠다? 코사인에 대한 덧셈 정리로 전개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 덧셈 정리 합시다. 뭐가 돼요? 코사사 코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 하면 얼마? 2분의 1. 자, 그 다음에 더하기니까 코사인은 마이너스 스타 사인 3분의 파이 하면 2분의 루트 3. 여기 앞에 뭐가 붙었고요? 루트 3 있죠, 맞지? 자, 그래서 정리하면 2 사인 세타 플러스, 자, 루트 3에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 뭐가 됩니까? 이거 전개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3 사인 세타 맞죠? 그리고 여기 앞에 2 사인 세타 있으니까 하면은 2분의 1 사인 세타 적을게요. 자, 분배하면 2분의 루트 3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이렇게 분배하는 거잖아, 맞죠? 2분의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은 2분의 3 사인 세타 맞죠? 여기 앞에 뭐가 있으니까 2 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3 사인 세타 하면 2분의 사인 세타 맞죠? 네. 그 다음에 플러스 요거 2분의 루트 3 코사인 세타. 자, 이 식을 1차적으로 어떻게? 깔끔하게 이렇게 변형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되겠니? 자, 합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R이 뭐였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자,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하면 4분의 1 더하기 4분의 3이니까 1. 그러면은 1에 사인 뭐가 되겠다? 세타 플러스 알파라고 할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즉, 요거를 뭘로 바꿨어요? 이 되게 지저분해 보이는 복잡한 식이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네, 그냥, 맞죠? 네. 오케이. 네. 자, 그럼 여기서 알파가 얼마인지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한다, 얘들아? 알파는 뭐라고 했어요? A, B가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 맞죠?
맞지? 자, 이게 특수각일 수도 있고 특수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까처럼 어디가 여기 4, 3 하면 이거 알파가 특수각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맞지? 그런데 자, 2분의 1,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길이가 1대 루트 3이네, 맞죠? 1대 루트 3대 2면 여기가 몇 도? 60도 맞죠? 여기가 얼마? 3분의 파이 되겠네, 그치?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알파를 뭘로 바꿀 수 있다? 특수각이니까 3분의 파이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특수각이 특수각인 경우에서는 맞죠? 이런 식으로 특수각이 아닐 때는 알파를 뭐 2분의 8, 3분의 8, 4분의 8 표현 못하니까 저렇게 적어주면 끝이지만 특수각으로 표현되는 애는 이렇게 특수각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겠다 이 말이죠. 되겠니? 하나만 더 해봅시다. 2 루트 2의 사인 세타 플러스 4분의 파이 마이너스 4 사인 세타. 이것도 각에 세타 플러스 4분의 파이가 있으니까 이것도 뭐 해갖고 더센 정리로 전개를 일단 해야 되겠죠, 맞지? 자, 사인 더센 정리니까 사 코 얼마? 코사인 4분의 파이 하니까 2분의 루트 2 맞죠? 플러스 코 싸면 2분의 루트 2 맞죠? 사인 4분의 파이. 거기 앞에 뭐가 있다? 2 루트 2가 있죠, 맞지? 자, 그러면 약분해서 이렇게 하면 2 사인 세타 맞죠? 루트 2 루트 2 플러스 이렇게 분배해도 똑같이 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4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됐니? 자, 그럼 이거 정리를 일단 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플러스 2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이거를 무의식적으로 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더센 정리 쓰려고 하지 마세요. 합성은 항상 A 사인 세타 플러스 B 코사인 세타가 기준입니다. 사인이 무조건 앞에 있어야 돼. A랑 B의 부호랑 관계없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뭐예요?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하면 루트 4 더하기 4니까 루트 8이면 2 루트 2의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라고 합니다. 되겠죠? 그럼 알파를 표시해줘야 되겠지. 자, 알파가 뭐라고요? 몇 콤마 몇? 마이너스 2 콤마 2 맞죠? 이게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가 알파예요. 그쵸? 됐지? 자, 그럼 여기 길이 보세요. 2, 2 몇 도? 여기가 몇 도? 45도입니다. 그럼 여기는요? 135도겠죠, 맞지? 그럼 알파는 얼마다? 135도니까 4분의 3파이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 그렇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페이지. 현민아 왜 이렇게 맛이 가 있어?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앞에서 우리 삼각함수 연병하고 있던 거 막 짜증나죠, 솔직히. 맞지? 방금 한 거. 자, 근데 그게 지금 한 건 사실상 필요가 없는 내용이라고 했어요. 자, 요거 합성하는 이유는 오로지 요거 하나뿐입니다. 여기 필수예제 9번 이 유형 하나 때문에 하는 겁니다. 뭘 할 거냐면 삼각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합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또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죠. y는 a sin bx 플러스 c 플러스 d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었는지 기억나니? 자, 어떻게 생겼죠? 원래 sin x가 어떻게 생겼어요? 원래 sin x가 2파이까지 오면 이렇게 생겼죠. 여기가 1, 여기가 마일 맞죠? 거기 앞에다가 a를 붙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최대값과 최소값이 a배 늘어났어요. 맞죠? 이런 식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여기가 얼마? a고 여기가 마이너스 a로 바뀌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b가 결정해주는 건 뭘 결정해줬고요? 주기 맞죠? 맞지? 주기가 뭐였어? 2파이를 b의 절대값으로 나눈 거였고요. c는 딱히 영향 끼치는 거 없어요. 좌우로 이동시켜봐요. 어차피 그래프 형태를 바뀌지 않으니까 주기 그래프니까. 그 다음에 d도 중요하죠. d는 뭐예요? 위아래로 y절편 y축의 방향으로 d만큼 즉 d만큼 올렸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동했을 거 아니야. 맞죠?
맞지? 그러면 요 그래프의 최대값이 얼마였는데요? 최대값이 A 플러스 D, 정확하게는 절대값 A 플러스 D죠. A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최소값은요 A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D만큼 올라갔을 때니까 요렇게가 최소값이었다라는 거죠. 이 내용 기억을 해야지 이제 합성시켜도 최대값, 최소값 찾을 겁니다. 맞죠? 자, 그럼 봐봐. 우리가 합성을 하면요 제일 짜증났던 게 뭐냐면 이거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거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맞죠? 짜증났던 게 뭐가 짜증났던 거야? 이 알파의 값을 베타의 값을 만드는 게 짜증이 났을 건데 맞죠? 그런데 합성시켜서 최대 최소를 구하려고 하는데 최대 최소는 뭐에만 영향을 끼쳐요? A랑 D 여기서만 최대 최소가 영향을 끼친단 말이야. 그 말은 여기 세타 플러스 알파 꼴로 나오는 이게 뭔지 신경 안 써도 최대 최소 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죠. 자, 그 말은 무슨 말? 우리가 이 합성해가지고 이제 알파가 얼마니 그럼 사인 알파가 뭐 4분의 3파이니 뭐 이시랑 할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최대 최소만 구하면 되니까. 무슨 말이냐면 문제 바로 보여줄게요. 어떤 건지. 그러니까 되게 거창하게 어렵게 힘들게 했죠. 근데 지금 문제 풀어보면 앞에 거 왜 했냐 싶을 정도로 허무할 겁니다. 물론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내가 계속 쓸데없이 설명을 한 것 같지만은 자, 이 그래프의 최대 최소를 찾아내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전에 내가 얘기했죠. 초함수끼리 더하고 빼고 즉 지수함수, 로그함수, 상수함수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런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그릴 수가 없다고요. 자, 사인 더하기 코사인 그릴 수가 없어요. 물론 나중에 미분 적분까지 배워가지고 이계도함수까지 확인을 하면 방법은 있지만 지금 당장은 없단 말이야. 그럼 이 그래프의 최대 최소를 못 구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배웠죠. 요게 하나로 만들 수 있죠. 어떻게? 합성시키면 어떻게 돼요? y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하면 루트 4죠? 맞지? 그럼 뭐라고 쓰면 돼? 2 사인 x 플러스 알파 플러스 일로 식을 바꿨어요. 맞죠? 되겠지? 그럼 알파가 뭔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뭘 구하라 했으니까? 최대 최소를 구하라 했으니까. 맞죠? 최대가 얼마? 3 최소가 이렇게 되는 문제. 이거 하나 풀려고 아까 합성을 배운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되겠죠? 되게 머리 아프고 막 알파 구하고 이렇게 했던 게 허무할 정도다 이 말인 거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여기 뒤에 붙어있는 숫자가 있으면 더해서 최대 최소만 구해주면 돼. 그런 간단한 문제다 이 말인 거. 실질적으로 합성 문제는 괜히 머리 터지게 막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물론 심한 문제로 들어가면 이 합성도 되게 까다롭게 만들어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당장은 여기에 있는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봐봐. 암산학구입니다. 118 확인 체크 118번에 1번 마이너스 sin x 마이너스 코사인 x입니다. 합성시키면 뭐가 붙어요? 앞에 루트 2 sin x 플러스 알파겠죠. 알파 필요 없다. 최대 얼마? 루트 2 최소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합성시키면 맞니? 맞니 얘들아? 따라오고 있네. 자, 봐봐. y는 마이너스 sin x 마이너스 코사인 이거 최대 최소 구하라는데 우리가 더하기 빼기로 연결되는 거 못하니까 이거 합성시킨 거죠. a b에서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sin x 마이너스 x 플러스 알파꼴로 만들면 여기가 루트 이렇게 식을 바꿨어요. 맞죠? 그러니까 얘가 뭐야? 최대값이 루트 2 최소값이 마이너스 루트 2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그럼 2번도 뭐예요? 3 sin x 4 코사인 x니까 이거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5 sin x 플러스 알파로 합성시켜도 뒤에 2 붙어 있잖아. 맞죠? 그럼 최대는 얼마? 3 최소는 7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다 이 말인 거야. 그러면은 3번 4번 같은 문제는 일단 뭐부터 해놓고 뒤에 3번 같은 경우는 코사인 x 플러스 3분의 파이를 덧셈 정리로 전개해가지고 하나로 만들고요. 여기 4분의 사인 x 플러스 6분의 파이는 마찬가지 덧셈 정리로 전개해가지고 x만 남겨가지고 합성시키는 문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꼬라지로 만들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바꿀 건데 여기서 우리가 되게 이 알파나 베타나 이게 엄청 중요한 것 같이 여겼지만 실질적으로는 얘들은 필요가 없다. 뭘 찾는 문제다. 그냥 이 상태에서 이 식의 뭘 구하자?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고요. 맞죠? 이 상태로 이 식의 최대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게 최대인 거고요. 이 식의 최소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마이너스 붙인 게 최소다. 이 내용을 우리가 합성해서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